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시장을 분석해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과 대응에 대한 내용을 살펴드리고 있는 풍문으로서의 김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장이 최근 바닥 대비해서 약 20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제부터가 중요한 갈림길에 고비에 와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어떤 투자 전략의 자세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전 시장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시간을 한 달 전으로 돌려보게 되면 대략 한 10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했습니다. 8.2% 상승했다라는 데이터를 발표했고요. 시장의 예상치는 8.1%였습니다. 이때 시장은 40포인트 가까운 급락세를 시현하는 장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죠. 지수 2160포인트 수준에서의 장을 마감하는 약세장의 모습으로 시장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 달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장을 살펴보게 되면 2430포인트까지 저점 대비해서 170포인트 가까운 최근의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최근 한 달 사이에 기업의 실적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미국에서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한 방향이 바뀌었다는 내용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무역 수지에 대해서 흑자로 돌아섰을까요? 아닙니다. 한 달 전과 지금의 주시장의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면 전혀 바뀐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 대비해서, 중국 시장 대비해서, 유럽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또 앞으로의 시장은 어떤 흐름으로의 모습이 진행이 될까요?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해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뒤에 그림은 추세 분석법입니다. 이 하나의 추세 분석 방법만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절대 지지 않는 게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일정 트렌드, 기조, 경향, 패션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하나의 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 내에서의 주식시장에서의 흐름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추세 판단 분석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N자형 패턴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개별 주식이건 종합주식이건 삼성전자이건 모든 주식시장에서의 종목들은 N자형의 패턴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N자형의 패턴을 가지고 움직일 때 우리가 추세가 살아있다 또는 추세가 꺾였다라는 점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상승 N자형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주가가 움직이죠. 물론 약간 변형되어서 기간의 구조를 두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도 움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깨지 않아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면서 1차의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승 과정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 주가가 조정받을 때 우리가 지켜져야 되는 선이 어떤 부분에서의 가격 흐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면 이번 최초의 상승 흐름에서 고점을 찍는 가격을 두 번째 상승 과정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 주가가 두 번째 상승 과정이 진행된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
이 조정의 저점이 지난 상승에서의 고점 라인을 깨지 않아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상승 N자형 또는 이 상승 N자형을 상승 추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흐름이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패턴으로서의 흐름이 계속해서 주가 상승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깨어지지 않았을 때는 주식을 조정받더라도 계속 들고 가는 형태로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일정 구간에 들어가는 상황 하에서 추세가 깨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때는 고점을 잡아서 매도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을 가지고 시장을 관망해야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의 모습은 앞서 말씀드린 상승 N자형의 역으로의 상황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락할 때에도 항상 연속해서 주가가 빠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일정 부분 주가 하락을 하게 되면 대반등이라고 하죠. 일정 부분에 반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빠지고 반등 나타나고 또 빠지고 반등 나타나고 이렇게 저점을 낮춰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하락 추세 또는 하락 N자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상승 N자형에서는 깨어지지 않아야 될 법칙이 지난 상승에서의 고점을 이번 조정에서의 저점에서 깨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로의 접근이 가능했죠. 하락 추세도 동일합니다.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주가가 일정 부분 하락을 하고 일정 부분의 반등을 줍니다. 항상 주가가 연속해서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반등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두 번째 하락 과정에서 지난 하락에서의 저점 부분을 이번 반등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꺾이는 부분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여전히 이 종목은 지금의 장은 이 상품은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지금의 시장, 국내 시장에 적용해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RX100 지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코리아 익스체인지 한국거래소에서 100개의 종목,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합해서 100개의 종목을 선정을 해서 이 종목에 대한 지수를 산정을 해서 매일매일의 상황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지수가 나타납니다.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국내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서 대표 종목의 100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거래소, 코스닥 합한 시장에서의 상황입니다. KRX100 지수의 상황을 보게 되면 지난 2020년 3월 종합주가 지수로는 1400포인트 저점이었고요. KRX 지수 저점을 찍고 나서 종합지수와 동일한 흐름으로 주식 상승의 흐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때 흐름을 보시게 되면 상승 N자 패턴이 유효한 상태로의 진행이 됩니다. 지난 상승의 고점을 이번 조정에서 깨지 않는 상황 하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7월, 8월, 9월까지 해서 지난 상승의 고점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의 기간의 과정의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단계까지의 시장 흐름을 상승 추세가 살아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죠. 중간 과정에서 기간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즈음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 중심으로 한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됐습니다. 두 번째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깨지 않는 이번 조정에서 흐름이 진행되었죠. 여기에서 지난 2021년 1월 11일 3116포인트의 고점을 찍고 나서 지수가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등락의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3월, 4월, 5월, 6월까지 시장은 등락의 상황에서 뻗어나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에서의 횡보장세 성격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주식 보유가 맞습니다. 전략적인 투자 방법에 있어서 주식을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추세가 붕괴되는 시점에서의 흐름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여기입니다. 이 과정에서의 흐름이 왜 추세가 깨어졌느냐를 판단해 보게 되면 주가가 일정 구간에서의 지난 하락의 저점 라인을 깼죠. 깬 이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지난 하락에서의 저점 라인을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세가 다시 살려놓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주가가 레벨업 된 이후에 다시 상승 N자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시장을 보게 되면 하락 이후에 재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지난 하락의 저점 부근에서 다시 되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 자리가 전략적인 추세 전환, 하락으로의 추세 전환이 나타나는 매도 자리입니다. 이때 지난 7월이죠. 2021년 7월 우리가 주식을 2020년 3월, 4월, 5월, 6월 이 당시 주식을 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식을 매도하는 자리는 이 자리에서 전략적으로 추세 붕괴에 의한 매도로의 대응을 해야 될 만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의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하락 N자형의 패턴, 지난 상승에서의 저점 부근, 이 저점이죠. 이 저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지만이 추세가 바뀌는 지점에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락 추세의 과정에서 이 과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서 최근까지의 주가 하락 과정에서의 모습이 진행되었죠. 이러한 국면에서 최근에 지난 10월 그리고 11월 구간에서 의미 있는 지수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의 지수 상황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하락에서의 저점 라인을 최근의 지수 상황 하에서 돌파하는 흐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지금까지는 하락의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주식을 사지 않고 현금 비중으로의 대응으로 시장을 바라봤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식을 살 준비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구간으로의 전환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하락에서의 저점 구간을 최근 상황에서 돌파했기 때문에 이 돌파한 이후에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이 저점을 깨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된다면 추세 전환입니다. 상승 흐름으로의 전환입니다. 이와 같은 시장에서의 흐름이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으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지수 움직임의 측면에서 지난 한 달 전 그리고 지금의 상황 전체 시장을 환경을 가져가는 변수들의 상황은 전혀 바뀐 게 없지만 시장의 에너지, 분위기, 흐름적인 측면에서는 미리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해석과 내용의 분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한 발 더 들어가서 지금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시장을 움직이는 변수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주식시장은 이제 긍정으로 바라보는 상황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대전제로의 접근으로 판단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럼 과연 어디까지 갈지 지금의 장이 단순하게 일주일, 2주일 더 올라간 뒤에 추세가 바뀌는 하락으로 전환이 될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연속적인 상승 추세로의 유지가 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증시를 영향을 주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환율과 금리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아주 초강세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도 환율 시장과 채권 시장, 금리 시장에서의 변화 움직임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의 강세 요인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뒤에 그림은 환율입니다. 국가 간의 환율 상황에서의 내용을 여러분께 차트를 캡처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원화입니다. 원달러라고 많이 얘기하죠. 최근 상황에서의 모습은 쌍봉 찍고요. 이미 가격적으로 1,440원에서 1,370원 수준까지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의 상황에서 급락 상황에 60원 이상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인 되반등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지난 하락에서의 저점 부근 근처에서 다시 되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이 되반등의 과정에서 지수는 다소간의 쉬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될 겁니다. 환율과 반대의 움직임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흐름의 모습에서 본다면 미국이나 중국과 대비해서 월등하게 강한 하락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 시장이죠. 반면 위안화, 중국 시장 쌍봉의 모습이긴 하지만 아직 완전하게 지난 저점 부근에서의 가격을 깨고 내려간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존재하고 상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입니다. 아직 미국 시장의 환율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직 전체적인 흐름의 모습은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능성의 부분을 놓고 본다면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점도 조금씩이지만 낮아지고 있습니다. 추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강한 흐름에서의 순위를 매겨보게 된다면 1, 2, 3위에 한국과 중국과 미국의 전체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을 해석해서 판단해 볼 때 시장 강도 측면에서 한국, 중국, 미국 순으로 시장 흐름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시장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에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의 흐름, 여러분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지수는 최근 상황에서 170포인트 가까운 약 9% 가까운 저점 대비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퍼센테이지 부분에서는 한 3% 정도 상승률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이죠. 미국 시장은 아직 바닥을 찍어가고 있는 상태에서의 모습입니다. 출렁출렁 하고 있는 모습에서의 상황입니다. 왜 그러면 미국 시장이 약하고 국내 시장이 강할까요? 그 이유는 금리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금리는 기준금리가 아닙니다. 기준금리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리고 미국의 FOMC 회의에서 발표하는 국가에서 정한 금리의 내용으로 발표되는 기준점이죠. 우리가 은행에 가서 기준금리를 얘기하면서 이 금리대로 대출을 해주고 이 금리대로 적용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은행 중에 절대 그럴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그 해당 국가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채권 상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년 만기 국공채입니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죠. 3년 만기가 있는 외평채, 통환채, 물가 안정채 이 세 가지 상품이 우리나라 3년 만기 국공채입니다. 이게 기준이 되는 금리의 상품입니다. 채권의 가격입니다. 매일매일 수시로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매일매일 수시로 움직이는 가격에 의해서 은행에서도 이 기준 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 해서 대출을 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알파를 해서 예금 이자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 수준이 실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금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10년 만기 국고채가 기준이 되는 시장 금리로 책정이 되는 상품입니다. 최근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국내 금리는 최근에 4.5%의 그 최고점을 찍고 최근 상황에서 4% 수준까지 안착이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수익률과 가격이 반대로의 움직이기 때문에 차트가 올라가는 것은 금리가 하락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를 보게 되면 최근 4.3% 고점 찍고요. 아직 가격 수준에서 크게 바닥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와 같은 4.08 수준의 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식시장의 탄력도가 달리 형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채권시장, 금리시장은 방향성을 잡아주는 상품입니다.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큰 방향성이 잡혀가는 것입니다. 조금은 느립니다.
환율은 변곡점을 잡아냅니다. 바닥에서 턴오버하는 고점에서 꺾이는 이 기준점을 잡아내는 것은 환율입니다. 그래서 환율과 금리의 동향을 판단해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해야지만이 먼저 진입하고 먼저 빠져나올 수 있는 시장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조금 난해하고 복잡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교육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알아야지만이 내가 주식을 투자하고 미래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의 운이 따라서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고 투자해야지만이 5년, 10년, 20년 주식 투자하시면서 성공하는 투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란톡방, 저희 노란톡방에 어떻게 입장하실 수 있는지 이 방법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듣고 와서 종목들과 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의 지금 보유 관점인지 매도인지 추가 매수인지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까지 시장에 대한 큰 물줄기를 알아봤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발 더 들어가서 이제 업종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봐야 되겠죠. 좀 전에 KRS 100 지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시장 전체 큰 줄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섹터, 업종 내용으로 들어가서 KRX에서 업종 간의 흐름을 지수화해서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상황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주식을 산다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대표 업종이죠. 상장된 종목 수만 하더라도 120개에서 130개 종목이 되는 거고요. 전체 주식시장에서의 시가총액 가장 비중이 몸집이 큰 종목들이 반도체 종목들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 17% 정도 되고요. 하이닉스가 대략적으로 한 4%에서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종목 수도 대략 한 130개 되기 때문에 반도체가 움직일 때 시장이 가는, 또 시장이 갈 때는 반도체가 가는 이러한 형태로의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도체 업종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어떤 종목은 좀 빨리 가고 어떤 종목은 좀 느리고 어떤 종목은 또 안 가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KRX 반도체 섹터를 분석함에 있어서 종목 간의 흐름을 판단해서 어떤 종목이 빠르고 어떤 종목이 느린지 업종 분석, 오늘은 반도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자동차, 그리고 헬스케어, 은행, 에너지, 화학, 철강, 전기전자 모든 업종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너무 많다. 우리가 방송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있는데 일주일 단위로 하게 되면 이게 업종 분석을 해서 4, 5개월 걸리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많이 해달라고 하시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 부분은 일주일에 한 섹터씩 공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압축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에서는 대표 종목이 삼성전자와 약간 가벼운 DBI텍, 그리고 좀 더 가벼운 소부장 중에 동진세미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의 전체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중 바닥을 찍고 박스권 상단에 진입해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이죠. 박스를 돌파하게 된다면 1차 목표 구간까지의 도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최근에 목표 가격 앞서 말씀드렸죠. 하락 N자형에서 1차로의 반등 목표쯤 여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느냐 아니면 다시 꺾이느냐가 추세 판별 전략이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하락에서의 저점 구간이 이번
목표 지점이 될 것입니다. 전체 지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종목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종목의 탄력도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역헤드 숄더형을 보고 그려주고 있죠. 바닥 짓는 패턴입니다. 조금 빠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반도체 섹터에 대한 업종 지수 대비해서 좀 빠르죠. 좀 전에 보셨던 업종 지수는 바닥 짓고 반등하고 옆으로 기어서 한번 제끼고 요 구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박스를 돌파하지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에 탄력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업종 대비해서 좀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돌파했고요. 앞전 고점에서의 부담이 있긴 하지만 이 조정을 받고 나면 다음번 상승 목표치는 65,000원까지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최초의 저항 구간이었던 가격을 돌파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59,000원 앞전 저점의 추세가 살아있는 하락으로 진행되다가 상승으로의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의 조정 자리는 지난 하락에서의 돌파한 이후에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는 과정에서의 59,000원 부근이 저점으로의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가격은 종가 기준으로 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차트를 분석, 기술적 분석을 접근할 때 장중에 아랫꼬리를 달거나 장중 윗꼬리를 다는 부분은 다 제외하고요. 몸통으로만 계산해서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DB 하이텍 종목을 보게 되면 바닥 탈출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의 이 가격의 고점 부근이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섹터 대비해서는 강하지만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다소 약한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동진세미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세미컴의 주가 모습은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죠. 올라갈 때 7, 8%까지 올라가는 형태에서 상승이 나오고요. 조정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형의 가벼운 소형주 섹터에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도체 업종 내에서는.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 동진세미컴 대비해서는 강합니다. 최근의 모습 바닥 찍고요. 등락률이 크기 때문에 나는 주식 투자하면서 안정보다는 변동성을 목표로 한 수익률 게임을 가능한 투자로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면 반도체 업종을 선정할 때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움직임이 좀 크지만 이 등락폭이 큰 이 소부장이나 좀 더 가벼운 종목으로 초이스를 해야 되겠죠. 지금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의 지난 하락에서의 패턴의 저점을 이번 구간에서 소화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점 부근에서 지지받는 구간에서의 가격을 보면 35,500원. 왜? 하락 저점에서 돌파하는 가격에서의 구간이 35,500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진세미컴은 매물을 일정 기간 소화하고 나서는 다시 상승 전환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러면 종합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지금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동진세미컴, 삼성전자의 흐름을 볼 때 지금 현재 보유하는 관점에서의 모습이 가능하고요. 이후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때 최근의 상황에서의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추가로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지수의 상황에 대한 흐름의 내용은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의 장은 2650포인트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신흥 구간에서 지수가 더 갈지, 시장이 더 갈지 아니면 다시 꺾일지가 판별되는 구간입니다. 잠시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매물 소화 과정에서의 흐름이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난 시간 방송을 참고하게 하셔서 내용을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한 리뷰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요. 단순하게 추천을 드리고 소개를 드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가 빠질 때는 계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흐름들을 잡아드립니다. 올라갈 때는 목표가까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위메이드 이미 10월 21일에 설명을 드렸고 노란톡방에 이 부분 이상의 내용들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오늘 조정받는 것은 일시적인 조정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오늘 흐름에서의 강한 흐름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등락의 과정에서 변동성 매매라는 측면에서는 사고팔고 가능한 구간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일 위메이드가 4% 5% 가까운 주가 하락이 장중 일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12시 15분, 그러니까 하락의 극단에 나타났을 때 마이너스 5% 주가 급락 상황에서 위메이드에 대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위메이드의 경우는 최근 분위기한 하락이다. 하락 원인을 말씀드렸죠. 미국 시장에서 그 인수, 그 코인 관련 거래소를 인수와 관련된 부분이 무산됐다라 해서 코인 관련 인수들 하락을 했는데 위메이드의 경우는 분위기에 의한 하락입니다. 그래서 전일 코인 시장의 내용과는 별개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 내용의 전일 메시지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반전 마감했죠. 마이너스 5%에서. 가지고 간다는 이런 여러분께 메시지 계속 드리고 있고요. HMM도 제가 지난 방송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많은 내용에 대해서 장중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악재가 나올 때는 악재에 대한 내용들, 호재가 나올 때는 호재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목요일 장에서 장중 흔들어 주겠지만 이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해석점을 드렸습니다. 전환 가능성, 이런 내용들 노란톡방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HMM 같은 경우는 지난 목요일 쭉 올라가다가 쭉 밀려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드렸었죠. 이 종목 실적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언론 플레이 통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 주가를 압박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입니다.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만큼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주가를 누르고 있던 좋은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올라가다 밀린 것은 역시 공매도 세력이 아직 다 환매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를 계속 흔드는 겁니다. 언론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내용들도 이번 실적은 긍정적이었으나 내년도 실적은 또 안 좋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3분기 실적에 대한 부정적 의견들만 나왔었지만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내년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이런 언론 플레이입니다. 해석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HM도 지금 현재 16%, 17%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고요. 보유입니다. 계속해서 체크해야 될 겁니다. 위메이드 마찬가지로 28% 수익 나고 있습니다. 보유 관점입니다. 매도 시점이 되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체크해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ETF 종목의 차이나 항생테크 마찬가지로 이 종목에 대해서 또 한 주간 동안 계속 이 종목에 대한 체크하면서 추적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장에서 이 흐름을 설명을 드렸죠. 단기 조정권에 들어왔다. 가격도 이 가격이다. 이 가격에서 저점 구간이 말씀드렸던 대로 5,000원 저점으로 해서 등락의 과정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때 2 내지 4일 정도 조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매집으로 대응 가능하다. 수요일에 여러분께 노란톡방의 전략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전체 큰 흐름도 항생지수와 연동해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중국의 항생지수까지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 모습, 제끼고 다시 가는 모습, 1단계 매집, 2단계 매집의 단계, 가격까지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까요?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노란톡방, 저렇게 많은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 노란톡방 어떻게 입장이 가능하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듣고 와서 이번 시간에 히든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해서 좀 가지고 가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종목을 소개해 드릴 때 아주 넓게 주가 흐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고 주변에 이 종목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내용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좀 더 작게 해서 미세한 부분에서의 가격 판단 부분을 추가로 세 번째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 그 종목의 기업 가치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크게 따지지 않고 주식을 사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단기 매매 측면에서의 내가 기업 내용 굳이 알 필요 없어. 나는 오늘 사서 오늘 팔기 때문에 이런 접근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수익을 많이 나신 분들 주변에 많습니다. 제가 업계에 있으면서 수많은 주식 투자자들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그들이 매매하는 형태, 내용들 많이 관찰, 모니터링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 2천만 원의 자산으로 단기 매매를 통해서 정말 많은 자산을 일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그분들이 단기 변동성 매매로 시장에서 성공하기까지 중간 단계에서의 과정이 너무나도 아픈 과정에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터득하고 마지막 흐름에서 이것만이 내 마지막 시드머니이다 해서 그 자산으로 크게 일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내 주식 투자 능력치가, 실력이 백전백승 할 만한 투자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일정 기간, 일정 자산, 일정 흐름이 될 때까지는 좀 여유 있게 시간차를 두고 내 시드를 좀 늘려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시장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많은 경험을 축적된 과정에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형태로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단기 매매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인간에게, 주식 투자자에게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의 행운은 따라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운이 4번, 5번, 10번 항상 나에게 행운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주식을, 종목을 소개해드리면서 긴 관점에서의 흐름을 한번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 종목이 어떠한 회사이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치는 어떠한지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세한 부분의 가격을 잡아드리는 것입니다. 삼성엔진을 보시게 되면 과거의 주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지난 2008년, 9년, 10년 이때 삼성엔진의 주가는 17만 원 주가입니다. 지금 2만 원대이죠. 그럼 왜 그때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고 지금은 왜 2만 원 수준까지의 주가 떨어져 있느냐? 몇 가지의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엔진의 주가가 급등하는 형태로의 진행이 나왔던 적이 2006년과 2010년이었습니다. 첫 번째 2006년의 흐름에서는 이때 세계 경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플랜트 관련한 시설을 마구마구 지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요.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야 올라가겠죠. 그래서 중국 대상으로 한 사업이 잘 될 때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금융위기가 한 번 있었죠. 세계 경기가 위축되는 과정에서 흐름이 진행되면서 이 해당 기업의 주가도 하락으로의 전환이 일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주가가 다시 급등의 추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상승에서의 과정은 유가 상승이죠. 물론 유가 상승이 이때 146불 고점을 찍고요. 한번 내려간 뒤에 정체 흐름을 보이다가 100불 상황에서 흔들림의 과정이 4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유가가 우리가 채굴하는 그 BP라고 하죠. 원가 채굴 비용이 대략 25불에서 30불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중동은 좀 비교적 싸고요. 남미 쪽은 좀 비쌉니다. 채굴 비용에 있어서. 그래서 유가가 대략적인 안정 추세에서 산유국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가격대가 65불 이상이 되면 산유국들이 채굴 비용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비용들을 다 제하고 돈이 남는다랍니다. 그래서 유가 100불이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100불 수준에서 옆으로 계속 기는 형태라고 한다면 산유국들이 엄청나게 돈을 버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오일 머니를 기반으로 해서 중동 국가들이 이때 엄청난 플랜트 시설들을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 국가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플랜트 산업 시설 중에서 그 담수화 시설이라고 하죠. 그쪽은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막에 농장을 엄청나게 크게 운용을 하는데요. 해수를 담수화시키는 겁니다. 소금기를 빼서 농작물에 줄 수 있는 그러한 물로 바꾸는 시설입니다. 굉장히 큰 플랜트 시설이고요. 이게 하나의 도시에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을 조절할 수 있는 큰 시설입니다. 이때 중동 국가들이 해수 담수화 시설을 엄청나게 짓던 시절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중동 국가에 대한 진출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14만 원 이상의 흐름의 모습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왜 빠졌을까요? 이 이후에 유가가 물론 하락하기도 했었지만 유가 하락률 대비해서 주가는 그 이상의 하락이 나타났죠. 삼성 엔지니어링이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화공 분야가 있고요. 플랜트 사업은 화공 분야가 있고 비화공 분야가 있습니다. 화공 분야는 어떤 부분이냐면 원유와 관련된 시추하는 시설 또는 담수화 시설, 약품으로 담수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화공, 화학과 관련된 화학 처리가 가능한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투자로에 돈을 벌었기 때문에 비화공 분야에 투자를 해서 새롭게 한번 신사업에 진출해 보자.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비화공 분야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비화공 분야가 어떤 것일까요? 반도체 시설입니다. 전기전자 쪽의 시설들입니다. 이때는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고는 있었지만 일시적인 반도체 시장의 위축 과정에서의 상황이 나타났던 때였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이라고 판단을 해서 2010년쯤부터 삼성 엔지니어링은 비화공 분야에 투자를 했습니다. 적자가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된 규모에 비해서 수익이 없다 보니까 2010년을 전후로 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10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적자 전환했습니다. 돈을 꾸준하게 벌던 회사가 10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적자로 전환되다 보니까 은행으로 차입한 돈도 많을 거고요. 회사의 그 대외 신용도도 낮아졌기 때문에 신규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의 금리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금 압박에 시달렸죠. 그리고 16년 유상증자를 시작했습니다. 1조 2천억 규모로 아주 큰 물량을 유상증자로의 시장에 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 움직임 자체가 절제된 상황에서 흐름이 진행이 됐습니다. 기간이 10년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기업 가치에 대한,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비화공 분야에 2010년부터 전략적인 투자를 했다면 최근에 반도체, 전기전자 부분에 있어서 생산시설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할지가 궁금하시겠죠? 이때 투자된 자원들이 지금 빛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10년여 년 투자를 해서 지금 반도체, 2차전지나 전기전자 쪽의 산업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서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가가 17만 원 갔을 때 삼성 엔지니어링의 매출 규모는 9조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은 7천억 정도였습니다. 지금의 삼성 엔지니어링의 기업 가치와 매출 규모를 판단해 보게 되면 가장 핫했던 시절에 매출 9조 원을 올해 달성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6천억 수준을 달성할 것 같습니다. 예상치 부분에서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3분기 실적이 나왔죠. 우려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경기 위축 상황 하에서 전체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기업 가치 측면에서의 매출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했었지만 15% 정도 성장했다는 내용이 나왔었죠, 지난주에. 그래서 여전히 장사는 잘 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요.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이미 17만 원 수준까지 거의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물론 주가는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 가격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앞으로 시장 경제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희망에 의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갔던 것이고, 지금은 시장의 경제가 아직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측면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 섞인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정체되어진 흐름에서의 상황입니다. 넓게 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축소해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엔지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서의 주가 상황과 이전 단계에서의 주가 상황에서 이 기업에 대한 환경을 운용하는 유가에 대한 흐름입니다. 우측에 보시는 차트가 유가 흐름에서의 긴 롱텀한 흐름에서의 가격 변화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릴 때 65불 정도 이상이면 산유국들이 돈을 버는 유가 수준에서의 가격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앞서 삼성엔지니어링이 가장 주가가 좋았던 이때 대략 2010년부터 2012년, 13년, 14년 전으로까지의 유가 상황입니다. 이 가격은 100불 평균 가격으로 해서 무려 4년여 동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65불 이상의 가격을 4년 동안 유지했기 때문에 산유국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이 번 돈으로 투자를 자기 국가에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때 매출이 급신장한 겁니다. 이 당시에 유가는 146불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146불은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 가격은 130불 수준입니다. 이때 일시적으로 주가가 빵 뜨면서 전체 유가의 흐름이 강한 기조로의 모습이 나타났지만 일시적이었죠. 기간이 짧았습니다. 불과 1년여. 평균 가격을 따져보더라도 한 100불 정도 되는 가격의 수준이 1년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엔의 주가도 오랜 기간, 장기간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10년부터 대략 한 14년, 15년까지의 흐름은 100불 수준에서 등락의 과정이 진행됐기 때문에 산유국들이 오일머니를 급여해서 생산시설을 많이 갖췄던 것입니다. 시추도 많이 하고요. 관련한 내용들로의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최근의 유가 상황 어떻습니까? 80불, 90불 상황에서 등락의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가격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호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세하게, 작게 삼성엔지니어링 주가 흐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작게 설명을 드린다면 최근에 삼성엔지니어링 강한 상승의 흐름이 한번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한번 빵 뜨고 나서 일정 조정을 받게 되죠. 이 조정 받을 때 양봉의 중심선을 깨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서, 그리고 최근 고점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격 24,800원 가격을 유지하는 상황에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의 상승을 위한 중간 단계에서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은 오늘과 다음 주초 구간에서 흔들림의 과정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때 매집을 해 나가는 종목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샀는데 주가 너무 빠지는 것 같아. 이 중심선 24,800원을 종가상으로 하향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아직은 상승으로 완전하게 전환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일단 팔아놓고 다시 이 종목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장중에 가격 변화, 흐름 변화, 전체 분위기의 변화들이 수시로 나타나죠. 앞서 위메이드 HMM 같은 종목에 대해서 제가 장중에 민감하게 종목에 대한 추적을 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성공 투자하시는, 고민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 내용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